일단은 회사의 사업의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내에 탑재되는 습식 분리막을 생산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습식 분리막은 이제 소형, 그 다음에 고용량, 고출력 등 이 고사양 배터리에 채용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반대는 건식이겠죠. 건식은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주로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터리 분리막 사업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회사는 시장 점유율 1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ATL이라고 하는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에서 연간 사용되는 이 분리막 수요 기준으로 했을 때 40%, 50%씩, 그러니까는 ATL에서 분리막 쓰고 있는 총 물량의 40%, 삼성 SDI 분리막 총 사용량의 50%를 SKIT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매출 비중이 한 43%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근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게 뭐 나쁜 거는 아니죠. 만약에 성숙기, 쇠퇴기로 넘어갈 때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리스크가 맞는데, 성장기 때는 확실한 그 고객이 있다라는 게 어쨌든 뭐 굉장히 큰 그 위안이 되죠. 그래서 뭐 성장기 때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비중 높은 게 큰 뭐 리스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회사는 다행히 뭐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고 뭐 ATL이라던가 삼성 SDI 쪽에도 굉장히 많은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막 분리막에 대한 이제 그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그 전망에 대한 그 자료가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자료 보시면은 2021년도에, 그러니까는 단위를 그 100만 제곱미터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숫자만 그냥 보시면 2021년도에 5528인데 2024년 정도만 되면, 2023년 정도만 되면은 두 배로 성장할 거다. 그 다음에 2025년 되면은 지금보다 세 배 가까이 성장할 거다. 그래서 이걸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연평균 23.1%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전기자동차가 대세다 보니까는 회사도 전기자동차의 성장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편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생산 규모, 우리가 이제 보통 캐파라고 얘기를 하는 이 생산 능력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중국 기업이 점유율 1등이에요. 생산 능력 가장 많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왜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1등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생산 규모가 생산 능력이 1등인 거는 오케이인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글로벌 탑 티어 그 습식 분리막 납품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SKI 테크놀로지가 1등이다. 중국 기업은 오히려 4등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기업들,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아사히라던가 뭐 도레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 SK이노베이션과 이제 뭐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주 그냥 막강한 경쟁자들이고, 그래서 회사도 결국은 이제 뭐 폴란드 공장에다가 이제 그 더 증설을 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이제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는 폴란드 공장에 들어가는 이제 그 투자금이 필요해서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만들 당시에 SKIT의 이 생산 능력이 100만 제곱미터인데, 그 사업 보고서 보면 이제 사업의 내용편 보면은 2020년 말에 855백만 제곱미터로 이미 증설이 된 거고,
이제 공모자금으로 폴란드 공장에 더 이제 증서를 투입을 하면은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2,727만까지 올라갈 거다. 2024년 되면은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이제 공장 규모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설명이죠. 그래서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에 대한 예상은 일단 딱 이 자료만 봐도 뭐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공모주라는 게 결국은 디스카운트가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회사는 투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투자를 받고 주식을 나눠주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많은 주식을 싸게 받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기업도 사실은 투자자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좀 더 좋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장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는 이 공모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 가격 산정 근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그 방법입니다. EV/EBITDA 가지고서 이제 공모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그 회사가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죠. 왜냐하면은 감가상각비 부담이 워낙에 크다. 회사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죠. 시설 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제 초기에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감가상각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돈으로 안 빠져나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현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금액 보시는 것처럼 1960 한 5억 정도 버는 회사다 우리가. 근데 회계적으로는 1250억 정도 이익 나는 걸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다. 뭐 타당한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EV/EBITDA를 쓰면은 회사가 1960억씩 버는 거는 좋은데 그 돈 다 회사가 이익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고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가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1900억씩 번다라고 해도 또 재투자를 하고 나면은 결국 회사에 돈이 쌓일 거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EV/EBITDA의 가장 큰 단점이 재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EV/EBITDA라는 이제 그 배수를 산정을 할 때 유사 기업들을 정해 가지고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재투자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업 가치 대비 회사가 벌고 있는 현금성 이익 기준으로 몇 배냐 그 평균값 가지고서 공모 가격을 매기겠다 이제 이런 논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유사 기업들은 뭐 적절하게 들어왔느냐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봤었던 그 생산 능력이 가장 큰 중국 회사가 일단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52배입니다. 근데 뭐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장비 기업도 있고 뭐 그 소재 기업들도 있죠. 여러 기업들이 골고루 들어왔는데 평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EV/EBITDA가 48배 정도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회사의 라이벌인 중국 기업보다는 조금 낮게 측정한 거 아니냐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은 사람들 어쨌든 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은 2020년 실적 기준으로 퍼가 80배다. 회사의 이익 대비 주가가 공모가가 80배니까는 만약에 따상을 가면은 상장 첫날부터 퍼가 한 160배 이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슈 됐었던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소송이 좀 길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국내 기업들끼리 왜 미국 가서 싸우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SKIT에는 굉장한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불확실성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합의가 잘 됐고서 이제 합의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의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합의금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상장시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SK이노베이션이 상장을 통해서 구주 매출로 한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방식이 그 SKIT가 신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나눠주겠다도 있지만은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풀겠다라는 게 이제 상장 방법이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내놓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그 주식에다가 이제 공모가 곱한 만큼 가져가니까는 결국 그 돈 가지고서 합의금 마련하려고 비싸게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EV/EBITDA를 제가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린 요 내용이죠. 성장기인 회사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EV/EBITDA 밸류에이션에 대한 방법이 타당할 수 있는데 장치 산업 특성상 매년 대규모 재투자가 들어간다. 결국 회사가 버는 거 이상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버는 거 거의 다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영어로 프리캐시, 우리말로 잉여현금이라고 하죠. 돈 못 버는 회사 아니냐에 대한 의심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좀 비싸다에 대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총 생산 능력 1위 그 중국 기업이죠. 이 회사의 EV/EBITDA 배수가 52.2배인데 이것보다 낮게 측정이 됐다. 그 다음에 공모가가 10만 5천 원으로 지금 확정이 됐죠. 10만 5천 원 기준으로 EV/EBITDA를 역산을 해보면은 38.8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기업보다 낮게 나와요. 그래서 SKIT가 이 중국 기업의 52.2배까지 도달하려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35%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싸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고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좀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제 SKIT가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 1등이다. 아까 보셨던 대로 탑티어 고객사들에 대한 그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등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폴란드 공장을 증설한 후에 생산 능력도 이제 1등으로 올라갈 거다. 지금보다 생산량이 몇 배가 늘어날 거다에 대한 걸로 인해서 실적은 뭐 지금보다 몇 배 좋아질 거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분리막 시장 아까 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2021년 대비해가지고 200% 증가할 걸로 나왔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되고 그다음에 그 산업 규모도 지금 늘어날 예정이어서 성장성만 놓고 본다면은 뭐 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게끔 아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자료도 이 투자 설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추천 또는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밸류에이션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